자, 반갑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적봉에 돌아온 증시 풍향입니다. 자,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지수가 연일 저점을 경신하다 보니까 종목들도 정신이 없고 다들 이제 급락하기 바쁩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은 한 번의 충격이 있고 나서 많은 것들이 또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후폭풍이 진행이 되는 중이고 한국장에 이어서 유럽장도 휘청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일정은 10월 12일에서 13일 미국 시간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수들, CPI니 PPI니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현재 미국의 정책은 지표 발표를 보고 나서 지표 이후에 정책 발표를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예전처럼 중간중간에 어떤 친절한 설명 이런 것보다는 겪을 거는 이제 겪어야 된다. 어차피 목표 금리까지는 올리는 게 미국 현재 연준의 정책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보다는 아마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앞으로 한 2, 3주가 한 3주 정도가 미국에서는 좀 조용한 시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2, 13일 날 나오는 물가지표 이외에도 크고 작은 건설에 대한 지표라든지 고용에 대한 지표 같은 것들이 그 사이사이에 계속 나올 거예요. 다음 주도 작은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다음 달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연준의 어떤 코멘트나 이런 게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중순에 있을 한국의 이제 금리 인상. 요게 이제 한 번 더 고비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약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분명히 한국에서는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다음번 금리 인상부터는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엄청 세게 올리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지난번에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어떤 구두 개입 같은 이런 정책들이 약발이 또 신뢰가 너무 낮아져 버리게 되면은 다음번에 또 얘기했을 때 잘 안 들어요, 약발이.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틀린 정책이 됐고 미 연준에서도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지만 한두 달 있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왜냐면 지표 보고 바로 정책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부에서 얘기했다고 연준에서 얘기했다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으니까 곧이곧대로 그런 것보다는 좀 우리 스스로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어려운 시장이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나서 상황은 또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무언가 하려고 하느냐 둘 다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럴 때 주식하면서 머리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요즘에 놀러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업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쉬세요. 그냥 쉬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요즘 또 평일이니까 어디 놀러 가도 가격 별로 안 비싸니까 이럴 때 쉬는 거예요. 또 관광철이나 그럴 때 가면 또 비싸니까 이럴 때 힐링하는 거죠. 사람들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의 영상 지금부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장이 안 좋을 때는 언제나 약세장 전략이라고 전날 급등했던 종목을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제 상한가와 이제 오늘 상한가 종목이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어제 상한가 종목이 총 4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일사료가 이제 첫 상한가, 그리고 넥스트칩이 첫 상한가였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전날 상한가를 만들고 다음날 상승 출발하는 종목은 우리 동시효과 보면 나오잖아요. 한 종목은 시가에 들어가면 수익이 난다. 오늘 한일사료 어떻게 됐죠? 개장하고 나서 한 3분 정도. 물론 이거를 이렇게 빠른 걸 어떻게 매매하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수익 구간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오는 거는 또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시장가로 샀다가 바로 올라가면 파는 전략을 한다 치면 오늘만 하더라도 10% 정도 올랐으니까 사이에 3% 5% 단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넥스트칩 역시도 어제가 첫 상한가였고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아침에 시가에 공략을 했을 때 바로 좀 올라갔다가 요 경우는 조금 밀렸다가도 더 갔어요. 요 경우는 실제로 돈은 좀 9시 반 정도부터 들어와서 조금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요 경우는 좀 여유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WI 같은 거는 너무 많이 올랐죠. 오늘 아침에 수익을 낼 수 있었다기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한 구간이었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는 구간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첫 상한가가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일성신약은 첫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아침에 약간 밀려서 출발했어요. 이런 경우는 전날 종가를 돌파하는 순간이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빠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다가 바로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복되는 경우. 이러면은 다시 또 봐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와서 바로 단기간에 10% 정도를 땡겨줬죠. 그래서 아침에 장 초반에 막 정신없을 때 어떤 종목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전날 상한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종목을 막 수십 개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딱 4개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4개 중에 얘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제끼고 2개는 첫 상한가니까 확률이 되게 높다. 그리고 얘는 하락 출발했지만 전날 종가 돌파하는 순간이 타이밍이다. 어차피 4개 중에 오늘 3개 올랐으니까 괜찮은 전략이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락장에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한가 종목이 총 3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 코스닥도 급락 나왔죠? 자,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전략으로는 장이 상승장이 나올 때 확률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침에 보시고 아침에 장이 너무 안 좋으면은 또 차익 실현 우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상승 출발 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아침에 우리 지수가 막 1% 2%씩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처럼 그냥 적당한 약보합 정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한번 공략해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문배철강 요거 오늘 첫 상한가니까 잘 보시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반사이익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지금 파업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사이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철강은 좀 죽었는데 얘가 좀 살아남았더라고요. 철강주의 이제 대장주로 현재 자리하고 있어요. 다음 주 잘 보시고 다음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역시 이 종목도 시가총액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투자사인 리튬 플러스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리튬 관련주로 올라갔어요. 요즘에 리튬 가격이 뭐 미친 듯이 간다고 하니까 요즘 올랐다기보다는 연초부터 그냥 꾸준히 올랐어요. 작년부터 해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개별 재료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NCN 이 종목도 오늘 바닥에서 크게 오르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옛날에 넥스트 칩이었던 종목이었다가 지금은 넥스트 칩이 좀 쪼개졌죠. 그리고 이제 남은 종목이 이제 NCN이라는 형태로 이제 있는데 오랜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테슬라 그리고 예전엔 자율주행차 이런 걸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그 재료를 넥스트 칩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현재는 글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넥스트 칩도 오늘 주가가 어제부터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NCN이 대주주로 있죠. 그래서 일단 요 첫 종목들은 뭐 회사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막 엄청 깊이 들어가서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가볍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이 후폭풍 때문인지 금리 인상 관련주가 또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제주은행 그만 올랐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네, 현재까지 시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지수 저점 깼다 싶으면 무조건 이쪽이 가더라고요. 양지사는 이제 양지사는 좀 힘 다 빠진 것 같죠.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래서 양지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주은행이 좀 올라가고 있고 푸른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오늘 단기간 시세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신용정보가 이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인방이 약세장에서 힘이 좀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 보유하신 분들은 하루 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윗꼬리가 자꾸 달리는 걸로 봐서는 단타꾼들이 아주 좋아하는 종목인 것 같죠?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강한 주도 업종을 공략하시면서 또는 지금 바닥에 있는 실적주들을 좀 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실적주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실적이 대형주는 10월 달에 나오고요. 중소형주나 웬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11월 달에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실적주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요거는 좀 중장기적 관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도 종목으로 갈게요. 지금 주도주들이 오늘은 기존의 것들이 많이 죽었어요. 특히 어제 영상에서 다뤘던 배터리 그리고 일부 모빌리티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약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쪽은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 많이 올랐으니까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뭐 미래컴퍼니 이런 거 오늘 굉장히 견조했죠. 물론 미래컴퍼니는 순수 배터리 쪽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는 종목이에요. 로봇도 있고 그죠? 동화기업 이런 애들은 조정이지만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마다 지금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좀 주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배터리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들도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만약에 수익 중이시라면은 차익 실현 그리고 단타 들어갔다 손실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도 지금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주는 괜찮아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이미 꽤나 시세를 냈던 종목을 샀다면은 지금은 비중 축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등 안 나온다면 말이죠. 그리고 모빌리티 쪽도 제가 여기 적어놓은 종목들은 괜찮았어요. 그죠? 적어놓은 것도 오늘 볼까요? 모트렉스 오늘 괜찮았죠? 삼보 모터스 괜찮았죠? 요거는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3기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인지컨트로스 오늘도 고점 뚫어놨죠. 에이테크 솔루션 이거는 조정이지만 워낙에 바닥이니까. 칩스앤 미디어 이런 것들은 다 좋았어요. 그래서 모빌리티 쪽은 진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잘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모빌리티니까 간다 이것보다는 잘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부터인데 오늘은 이제 기존의 주도 업종들이 좀 죽으면서 반도체 쪽에 오늘 재료가 하나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영국의 ARM4를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수설이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제자리, 하이닉스는 폭락이 됐고요. 중소형주만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시장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샀거든요. 지금은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만 갑니다. 한동안 그럴 거예요. 오늘은 가온칩스 같은 것들이 초급등이 나왔고 코아시아 그리고 뭐 AD 테크놀로지 반도체 종목 많은데 이런 애들이 좀 세게 올라왔어요. 텔레칩스, MDS 테크 다들 바닥에서 이제 막 한 번, 두 번 올라온 상태여서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트렌드인데요. 요즘 트렌드가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때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지수 여기 6월 말 7월 초 요때를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목들 막 손절하고 그때 상장했던 신규주 쪽으로 많이 돈들이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종목들에 대한 워낙에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새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가온칩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많이 올랐고 요 종목은 공모가가 14,000원인데 공모가까지 가지 않고 시세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상장 이후에 내리꽂다가 올라왔는데 잘 보시면은 이 공모가가 있어요. 상장할 때 공모 받은 사람들은 이 가격의 주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초반에 잘 나가다가 깨졌죠. 그래서 이제 바닥 나오고 저점까지 내려왔던 종목들이 올라갈 때 보면은 이 공모가까지는 올라가요. 뭐 뚫고 더 가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래서 바닥에 이게 쳐져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신규 상장주다 그러면은 공모가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 정도까지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방산주로서 주가가 잘 가는 모습이고 뭐 재료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무조건 오른다기보다는 재료까지 나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몇 개를 적어놨어요. 종목들 뭐 더 많이 있지만 오늘도 레이저 셀이 좀 올라왔죠. 요거는 저도 매매했던 건데 아침에 들어가서 짧게 수익 내고 나왔는데 상한가 근처까지 갔더라고요. 이 레이저 셀은 공모가가 16,000원입니다. 바닥에서 워낙에 싸길래 들어갔더니 바로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공모가 아직 많이 남았죠?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성 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공모가 9,000원. 아직 오진 않았는데 약간 바닥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가는 좀 아래에 있지만 흐름이 한번 좀 튈 것 같은 그런 구간. 대성 하이텍은 무슨 회사냐면 얘네는 이제 뭐 전기차나 5G 통신 장비나 뭐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그런 정밀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죠. 그리고 ICH 이런 기업도 있어요. 되게 생소하죠. 얘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모가는 34,000원이고 현재 주가는 17,800원이에요. 얘는 뭐 첨단 회로 소재를 만드는데 뭐 안테나도 만들고요.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소재, 자동차 차량 전장, 그리고 뭐 플렉서블 회로 소재, 뭐 폴더블 힌지에 들어가는 보호 점착 소재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 뭐 5만 가지 재료가 붙어있는 종목이라서 괜찮아 보여요. ICH.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뭐 요거는 바이오 주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공모가는 16,000원인데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를 이탈한 게 처음이에요. 보통 뭐든지 처음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처음 이탈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좀 더 내려올지. 저점만 좀만 확보되면은 16,000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신규 상장주가 좀 눈에 들어온다. 요거는 지난 6월 말 7월 초와 좀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또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살 게 없다 그러면은 여기 상한가 종목 한번 보시고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로봇. 로봇 쪽은 일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는데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건 괜찮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네, 더 홀딩입니다. 그리고 이제 V원텍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가는 로봇주예요. 신규주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도 관심 가져보시죠. 이런 거는 이제 장투하시는 분들이 천천히 잡아가기 좋겠죠. 화장품. 화장품은 어제까지 좋았는데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외 마스크가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 화장품주가 일제히 조정받았어요. 일제히. 다 빠졌어요. 확실히 뭐지? 뭐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뜻인지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으라는 거를 다들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전 또 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정 구간은 좀 있을 거고요. 며칠 있다가 또 반등 나오고 하면은 저는 또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들이 거의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음번에 이 방역 완화 정책들이 또 나오면 그때 또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철강주는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오늘은 문배철강이랑 고국철강 두 개가 좀 생존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그중에 이제 문배철강이 더 강하니까 문배철강 하나만 좀 잘 보시고, 조선주들은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조선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버틸만 합니다. 수급도 좋았고요. 현대중공업 이 정도는 괜찮았어요. 조선선제는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좀 빠졌고, 대우조선해요 괜찮고, 대한해운 오늘 다 하락이 나왔지만 아직 버틸만한 구간이라고 봐요. 조선 쪽은. 그래서 오늘 이제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저는 뭔가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죠. 시장의 주도 종목들이. 흐름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제가 종가로 관심 갖는 종목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는 거예요. 볼만한 종목으로는 2차전지 배터리. 아니 아까 전에는 배터리 조심하라 그러면서 종가를 배터리로 가져왔냐. 그러니까 요거는 배터리라는 업종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업종 순환매예요. 순환매. 떨어져 있는 배터리는 또 갑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좀 올랐고 좀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하나기술이 원래 좀 재료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재료 나오고 있고 신고가도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기술 요거 한번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배터리 주도주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저점에서 올라가는 국전약품은 자회사 샤페론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10,000원 이상에서 12,000원 정도가 저는 목표가로 보고 있는데 잘 보시죠. 제가 국전약품은 방송 드릴 때마다 올라갔던 종목이어가지고 오늘 기대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종가 종목들 드렸던 것 중에 동국산업이 오늘 많이 올랐죠? 오늘 장중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시가 마이너스 3% 가까이 출발해서 24%까지 많이도 올랐네요. 그죠? 수익 축하드리고, 에코플라스틱은 장중에는 좀 빠졌는데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갑자기 솟아가지고 한 4,000원까지 지금 5, 6% 정도? 물론 이게 종가는 아니겠지만 치솟고 있는 중이어서 오늘 아침에 잘 사신 분들이나 또 빠질 때 들어가신 분들은 잘하면 이거 수익 나오겠는데요. 그죠? 다음 주까지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뭐 전해드렸던 거 적중률이 요즘 좋습니다. 제가 요게 이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거죠.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주산업이 어제 목요일에 엄청 올랐죠. 오늘은 차익 실현 나왔고, 금강철강이 수요일날 말씀드리고 목요일날 조정받고 오늘 좀 올랐어요. 오늘 20% 올랐죠. 근데 주도주를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힘든 시장이 계속됩니다. 계속되지만 지금은 마치 뚫기 힘든 좁은 골목을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바늘구멍을 통과할 만큼 굉장히 좋은 종목을 찾기가 힘든 그런 시장인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종목들과 정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견뎌주셔야 또 지금 막 손절 나오고 지금 신용잔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물량들 나오는 거 받아가지고 또 수익 낼 수 있어요. 잘 버텨주시고요. 오늘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것들은 우리 구글 플레이 어플 주식 용어 사전을 통해서, 또는 우리 PC나 아이폰 들어오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주소 클릭하시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 정리된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